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짐작은 했지만 너무 많다. 1주택자 충격의 재산세. 11년 만에 최대폭 늘어났고요. 12조 6천억 원,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난해 주택보유자들이 낸 재산세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고요. 고액 자산가만 아니라 1주택자 평범한 서민의 세부담이 이게 1주택자들은 서민이라는 표현 안 맞아요. 서민이라면 가난한 사람이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주택자들은 중산층이에요. 그 집이 없는 사람이 서민이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고요. 올해 재산세 증가율도 작년 못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동산 세금 인상 정책이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산층의 고통. 물론 서민도 고통이겠죠. 자,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작년 재산세 징수액은 12조 6,771억 집계됐고요. 전년보다 1조 4,450억 원, 약 10%가 늘어났고요. 중과율은 2008년 17% 이후 가장 컸습니다. 2008년에 전년 집값 폭등한 영향으로 재산세가 급증했고요. 재산세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건축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냅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센터 팀장 우병탁 신한은행님께서는 토지나 건축물은 주택과 비교해 거리가량이 많지 않아 가격 상승이 미미하며 재산세 증가분은 대부분 주택 보유자분이 냈다고 무방합니다. 재산세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만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보유자 가운데 84%가 1주택자고요. 공동주택의 95%가 시가 9억 원 미만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폭탄은 고가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투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민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산층에게 투하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민주당 정책은 뭐라고요? 소득 1분이자 2분이, 3분이, 4분이, 5분이자 있으면 이 1, 2분이 서민은 1, 2분이에요. 서민은 뭐라고요? 한글로 풀이하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이게 그냥 서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다수는 주변에 뭐라고요? 중산층이라고요. 그런데 이 서민을 위해서 뭐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소득 5분이자들, 쉽게 말하면 대기업 회장님들, 중견기업 회장님들의 재산을 뜯어다가 이렇게 줄 거라고 민주당은 표를 많이 찍어줬죠. 근데 어쩐다고요? 중산층이 너네 소득 3분이자의 중산층,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도 왕창 뜯어다가 어떻게 준다고요? 1, 2분이 주겠다 이거예요. 착각한 거죠. 3분이자들이. 나는 뭐 어떻게 해요? 3분이자들은 5분이자들 재산을 뜯어서 나한테 주지 않았더니 어떻게 해요? 내 재산도 왕창 뜯어서 지금 1분이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3분이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네 재산에 수인할 수 있는 기존에 냈던 세금의 한 10%나 20% 선에서 뜯어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뜯어간다고요? 그렇죠. 40%, 50% 수인할 수 없을 만큼 왕창 뜯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최모 씨는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6억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튀어 140만 원 가량 내던 재산세가 175만 원까지 140에서 170은 그냥 낼만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더 봐보죠. 지난해 재산세가 많이 튄 이유는 1차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며 재산세 가세 표준의 토대인 공시가격을 크게 높였고요. 정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5.3%를 올렸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매매 가격률이 0.1%가 크게 높습니다. 특히 서울은 14.2%는 높았습니다. 작년 공시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아 정부의 재산세 수입 정도가 빗나갔습니다. 2018년 행안부, 2019년 재산세 징수액을 14조 2,709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이보다 1조 1,404억이 더 거쳤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도 42.6% 급증했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전년보다 14.5% 늘어나 15조 3,483억 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폭탄이 안겨질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작년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높았기 때문이지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 올해 6%, 서울은 작년 14%, 올해는 14.8%, 세금 폭탄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재산세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는데
서울의 7월 부과분 재산세는 2조 456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4.6%, 2,626억 원 증가했고요. 작년 7월 증가율 11%보다 높은 경기도 7월 재산세 부과액도 1년 전보다 10.6% 튀었습니다. 서울 이천동 한가람 아파트 보유한 1주택자 재산세가 2018년 156만원에서 작년 201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253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정책을 멈추기는커녕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유세는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 이거죠.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율을 0.5에서 2.7%에서 0.6에서 3.0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되고요. 다주택자 세율은 0.6에서 3.2%, 1.2%에서 6.0%로 강화됩니다. 공시가가 현실화 정책 역시 내년에도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을 지원한다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줘놓고 서민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모순적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전면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조세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죠. 자,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가 평균 4억 5천만원 치솟았고요. 작년 시청 5천조 돌파했고요. 전년 대비 7.3% 늘어난 최고치. 문재인 정부는 26% 급증했다고 그러네요. 또 재밌는 현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경실련 문정부 집값 상승 속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4배. 정부별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를 봤더니 김영삼 정부 때 증감액이 4,700만원이고 강남 비강남 격차가 한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는 1억 한 6천만원 정도 올랐고요. 강남 비강남 격차가 2억 3천만원 정도. 노무현 정부는 증감액이 3억 7천만원, 강남 비강남 격차가 5억 한 4천만원, 이명박은 마이너스 1억 100만원, 증감액이 마이너스. 이명박 때 집값이 도리어 떨어졌네요. 강남 비강남 격차는 4억 한 6천만원 가까이 되고요. 박근혜 정권 때는 1억 한 8천만원 증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 비강남 차액은 한 6억 정도고요.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이제 3년 됐는데 4억 5천만원 증감됐네요. 증감액이 역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강남 비강남 차이도 가장 많습니다. 9억 한 3천만원 정도 되네요. 허가제 묶어놓고 1년 뒤 6억 양도세 낼 판. 그러니까 규제 모순의 세금 폭탄 사례. 3년 전 신홀대 청약 당첨돼 20평대 삼성동 집 팔려는데 허가구역 묶여 다주택자 신세. 다주택 보유하지 말라더니 못 팔게 막으면 어떻게 하냐. 정부 상대로 법적 대응권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지금 이제 태릉 골프장 개발되고 구리 갈매 집값 들썩거린다고 지금 나와져 있네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그린벨트 논란 실제 그 답이 이미 나왔죠. 5만 가구 정도 공급하고 실제로는 재건축 재개발하면 25만 가구 하는데 25만 가구는 빨리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 완화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그린벨트 플러스 5만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 공급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5년 걸려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돈이 풀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다시 강남 아파트나 서울 아파트를 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폭등을 안 시키게 하려고 하면 뭐냐.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 하라고 민간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민간 전문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운동권 마인드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운동권 출신들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운동권 출신들은 대학교 다닐 때 계속 그 세입자 가난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지고 계속 데모 같이 해주셨잖아요. 이게 쫓겨난다는 그 개념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데 어디를 풀어야 되냐 이거죠. 보상을 해주자. 땅값도 보상 안 해주고. 그래서 땅값도 보상을 안 해주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뭐냐. 땅값을 보상 안 해줘야 이 땅값을 보상 안 해줄 것이 어디예요? 국가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 그럼 뭐겠습니까? 국방부가 보유한 땅, 태릉 골프장이죠. 그 다음에
SH공사나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임대 아파트 30년 이상 된 임대 아파트 때려 부어서 그 임대 아파트 소유는 누구 거예요? LH 거잖아요. SH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때려 부으면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마인드는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자체는 그래서 테린 골프장하고 어쨌든 집값 잡는데 이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테린 골프장하고 그 다음에 그 SH공사나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임대 아파트를 때려 부어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물량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게 물량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집값 잡는 데는 물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테린 골프장이 개발이 되니까 그 옆에 있는 구리 갈매의 집값들이 이렇게 들썩거린다, 뭐 올라간다, 그렇죠. 거기가 좋아질 거니까 그 일대가 쾌적한 주거가 들어올 거니까, 이런 정부 소식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